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4cm이고요.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6cm가 긴 사다리꼴의 넓이가 20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자, 그림을 그려놓고 볼까요? 사다리꼴이래요. 사다리꼴이 있고요. 높이가 4cm고요.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6cm 더 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변이 윗변보다 더 긴 거죠. 문제 잠깐 보니까 윗변의 길이를 x라고 했네요. 그렇죠? 여기 x라고 하면은 여기는 x 플러스 6이 되고요. 넓이가 20 그랬어요. 넓이는 20 이렇게 그림에 표현해 놓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윗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아랫변의 길이를 x를 사용해 나타냈죠? x 플러스 6이고요. 넓이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워라. 자, 사다리꼴의 넓이 자, 어떻게 구하나요? 자, 윗변과 아랫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이거 용서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다른 개념 강의 성질명 해놓은 거 보세요. 원리 잘 모르면은 원리 다 알고 가야 됩니다. 더하면은 자 x 플러스 6 곱하기 높이가 4 나누기 2분의 1이죠.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전체 넓이 20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풀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면은 2가 되고요. 양변을 또 2로 나누면 사라지고 여기 10 되겠죠. 이렇게. 2x 플러스 6이 10. 6도 넘어가요. 넘어가면 10에서 6 빼주면 4. x는 2가 되겠네요. 2. 2니까 윗변은 2, 아랫변은 8. 이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6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 6, 7 이런 게 연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5, 7 이렇게 가면 연속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져야지 우리 연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하고요. 자, 나머지 두 자연수를 미지수 x로 나타내라. 자, 제일 작은 수를 x라고 하면요. 자, 연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자연수는요. 하나 더 큰 x 플러스 1. 그 다음 자연수는 또 하나 더 큰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5번요. 세 자연수의 합이 36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워라. 다 더한 게 36 되겠죠? x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는 36. 그래서 연속하는 사을 구하라고 풀면 되겠죠? 자, x 3개니까요. 3x가 되고요. 1 더하기 2는 3인데 1로 넘어가요. 빼기 3 돼가지고 33이 되겠죠. 양변 3으로 나누면 11 이렇게 됩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11, 12, 13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일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이 자연수가 그랬어요. 이 자연수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2자리 숫자를 x라 하고 두 자리의 자연수를 x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12자리가 x고요. 그 다음 숫자는 2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x2 12자리가 x 1위자리가 2라는 겁니다. 이 두 자리 숫자를요 x를 사용 나타내는 실제 이건 값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가 뭐 32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는 12자리잖아요. 그럼 3으로 보면 3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도 10 곱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조건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워라. 그럼 지금 이 자연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10x 플러스 2입니다. 2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4배와 같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x랑 2를 더하면 되겠죠? 이거 x랑 2를 더한 거.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 이렇게. 요게 식을 세운 거고요. 자,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전개시키면 4x 뒤에가 8이 되겠죠? 4x가 1로 넘어가면 12x에서 4x 빼주면 6x가 되고요. 2도 넘어가면 6. x는 1이 되겠네요. 1. 그래서 1 집어넣으면요. 두 자리 자연수는 12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올해 아버지 나이는 42살이고요. 자, 10년 후에는요. 딸이 나이에 자, 2배가 된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10번요. 현재 딸이 나이를 X살이라고요. 현재입니다. 이거 시간도 있어요. 시점이 어딘지. 딸이 나이를 X살이라고 하고, 10년 후 딸이 나이를 X를 사용해 나타내시오. 현재가 X살이니까요. 10년이 지나면, 10년 후의 딸은 X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10년 후에는 딸이 나이의 2배 된다. 그러니까 10년 후 상황을 보면은 10년 후에 아버지가 있고요. 딸이 있죠. 이게 이제 1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10년을 구분해야 돼요. 10년 후면은 아버지 나이는 올해 아버지 나이가 42죠. 그러니까 10년 후에도 아버지도 같이 나이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이는 52세가 되고요. 딸이 나이는 방금 구한 X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게 없는데, 아버지 나이가 딸이 나이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을 세우면 아버지 나이 52는요, 딸이 나이의 2배, 2 곱하기 딸이 나이가 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풀면요, 2X 더하기 20 되겠죠. 이렇게 좀 20. 20말로 넘어갑니다. 그럼 2X 값이요, 20 빼주면 32가 되고요. X는 2로 나누면 16. 그래서 현재 딸이 나이는 16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속력 문제죠. 속력 문제 제가 알고리즘판 좀 보겠습니다. 잠깐 보면 속력 문제는요. 속력 문제.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리고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서 풉니다. 보겠습니다. 거리가 Xkm인 두 지점 A, B 사이를 갈 때는 시속 2로, 올 때는 시속 3으로 왕복하였더니 2시간이 걸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를요, 풀 때 머릿속에 시간 중심으로 푼다라고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고요. 보통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커요. 이해하는데. 자, A, B 두 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글로 있는 것들을 우리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두는 겁니다. 자, 거리가 X래요. 여기가 거리가 Xkm고요. 갈 때는 시속 2km. 갈 때는요, 시속 2km. 이렇게. 시속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올 때는 시속 3. 이렇게. 올 때는 시속 3. 그래서 시속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저처럼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림에 다 표시하고, 왕복까지 2시간 걸렸다. 총 2시간이 걸렸대요. 총 2시간.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갈 때 걸린 시간을 X를 사용할 때는, 지금 시간 중심으로 그랬죠? 갈 때 걸린 시간 구하고 있죠?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2였어요. 거리가 X죠? 2분의 X,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시간이에요. 안 쓸게요. 만약에 문제가 단위가 다르면은 그걸 단위를 맞춰주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올 때 걸린 시간을 X를 사용할 때, 올 때는요, 속력이 3, 거리가 X. 그래서 올 때는 3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자, 걸린 시간에 2시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워라.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면요, 이게 총 시간이 되겠죠? 2시간.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풀면 되겠죠? 자, 풀면은 6을 곱하겠습니다. 6을 곱하면 여기 3x, 2x 이렇게 되고요. 여기 6 곱하면 12. 그래서 5x는 10이죠? x는 5분의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5분의 12. 자, 단위가 아까 킬로미터였죠? 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뭐 소수로 표현하면 2.4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농도 문제입니다. 자, 농도 알고리즘판 잠깐 볼게요, 또. 자, 농도. 자, 농도 비율이고요. 소금물 분의 소금. 전체 분의 소금이 차지하는 거. 소금 구하려면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하면 되겠죠. 자, 이 식은 소금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4%의 소금물 100g에 물 Xg을 넣으면 2%의 소금물이 된다. 물음에 답하여. 자, 그림을 그려요. 머릿속에는 소금 중심이다라는 거 딱 박아두고요.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일정한 이런, 뭐랄까,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4%의 소금물 100g. 자, 여기 4%짜리입니다. 이렇게. 100g. 그 다음에요.
자, 물 Xg이죠. 물은 농도가 얼마예요? 0%죠. 물이에요, 물. 소금이 없는 겁니다. 요거 Xg. 자, 넣으면 결과가 2%의 소금물이 된다.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양은 두 개 더하면 되겠죠? 100 플러스 X. 간단하니까 바로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4%의 소금물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 자, 소금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는 소금의 양. 소금은 된다.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게 비율이라고 그랬죠? 100 곱하기 100분의 4. 바로 4가 되겠네요. 여기는 4g의 소금이 있고요. 2%의 소금물의 양을 X를 사용해 나타내라. 나타냈죠? 100 플러스 X. 이거 100 플러스 X입니다. 4%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2%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같음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워라. 자, 소금의 양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소금의 양이 전체 소금물 곱하기 농도 100분의 2가 되겠죠. 이 퍼센트라는 게 10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보세요.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금의 양이 없죠. 0이에요. 소금의 양이 0g. 이거 두 개 더해서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4g이 얘랑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풀면 되겠죠? 자, 100을 곱해볼까요? 양변에 100을 곱해보면 400은 단위는 안 쓰겠습니다. 100 약분될 거고요. 2가 분배해주면 200 플러스 2x 넘어가면 자, 2x가 200이죠? 2로 나누면 x는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값이 100g을 구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1에 대한 문제, 이것도 알고리즘판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에 관한 거는요, 하루에 하는 일, 요거 중심으로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얘로 다식을 세워야 돼요, 보통.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 일을요, 보통 숫자가 나오는 것에 공배수로 잡는 게 편합니다. 또는 뭐 1로 잡으면 되는데요, 공배수. 특히 이게 뭐, 편하지 않을 것 같으면 1로 잡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서 풀면 됩니다. 전체 1의 양이 1인 그랬어요. 자, 1을 끝내는데 A는 2일이 걸리고 B는 6일이 걸렸다. 물음에 답하여라.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구하라.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루에 하는 일의 양. 요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A는 2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 전체 1의 양 1을 2로 나눈 하루에 2분의 1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B는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에요. B는 6일 걸리니까요.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둘이 함께 일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x1로 놓고 방정식을 세워라. 자, 둘이 함께 하면요. 2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한 것만큼 일을 할 수 있겠죠, 하루에. 그리고 x1 동안 일을 해요. x1. 그러면 전체 일의 양인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식이 세운 거예요. 이거 풀면은 이제 되겠죠? 풀면은 양변에 12를 곱할까요? 자, 12를 6을 곱해도 되겠네요. 자, 6을 곱해 보겠습니다. 6을 곱하면은 일단 6 곱하면은 6 약분되고 3되고 여기 6 곱하면 1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6 곱하면 6.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4x는 6이 되고요. 4로 나누면 4분의 6, 2로 나누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3일, 1.51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까 문제에서 지금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로 한 거고요. 만약에 자, 공배수를 잡으면요. 2라고 6일이죠. 그러니까 전체 1의 양을 뭐 6으로 잡아도 되고요. 6으로 잡던가 뭐 12로 잡아도 됩니다. 2 곱하기 6 하는 거. 6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6으로 잡으면요. 자, A가 하는 거.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6이라고 하면 자, A는요. 2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요. 6을 2로 나눈 하루에 3만큼의 일을 하게 돼요. B는요. 자, 6일이 걸리죠. 혼자 하면 6 나누면 하루에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하면요. 두 개 더한 4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겠죠. 4 곱하기 x1 해준 게 전체 일의 양이 6 이렇게. 풀면은 x는 6분의 4니까 약분하면 2분의 3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 공배수로 잡는 게 보통 계산이 좀 깔끔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요. 어떤 수에 2배하여 3을 더한 수는 자기 자신과 같다. 이때 어떤 수를 구하라. 보통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 미지수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x.
그래서 x의 2배하여 3을 더했어요. 그럼 x의 2배하면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더한 수는 자기 자신과 같다. 즉 x랑 같다. 이렇게 된 거죠. 풀면 되겠죠? x가 1로 넘어가면은 2x에서 x 빼주면 x가 되고요.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이요. 어떤 수, 바로 x라고 두어볼게요. 3배에서 그랬습니다. 3x, 5를 뺀 수, 이렇게. 는, 그쵸? 는 어떤 수의 2배와 같다. 어떤 수의 2배. 2x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3x에서 x 빼주면 x 되고요. 마이너스 5로 넘어가면 플러스 5. x는 5.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이요. 어떤 수의 3분의 1배에서. 자, 어떤 수도 x로 잡겠습니다. 그럼 어떤 수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x에서 22를 더한 수는 그랬죠. 플러스 22는 어떤 수의 4배와 같다. 4x랑 같다. 이거 풉니다. 양변에 이거 3을 곱할게요. 그럼 x 더하기 여기 3 곱하면 66. 3 곱하면 12x. x가 1로 넘어가요. 넘길 때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했죠. 넘어가면 11x가 66. x는 11로 나누면 6. 이렇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수의 4분의 3배에서 또 어떤 수를 또 x로 둘게요. 그럼 x의 4분의 3배, 4분의 3x. 그래서 12를 뺀 것은 그랬어요. 마이너스 12는 자, 이거는 어떤 수의 2분의 1배에서 2분의 1 x에 6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있죠. 이거 풀 때 이거 분모 없애려면요. 4 곱하면 되겠죠. 4를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은 여기는 3x 빼기 48은 여기 2약분 되고 2x 마이너스 4, 6, 24. 2x가 1로 넘어가면요. 3x에서 이거 빼주면 x가 되겠죠. 마이너스 48 넘어가면 플러스 48. 여기서 24 빼면은 24. x는 24.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이요. 스탬프 여행을 하고 있는 돌돌이가 수학 체험 전 방정식관에 갔더니 컴퓨터와 게임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모니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내가 생각한 수를 알아맞혀야 통과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 수에 1을 더하고 2배를 하였다. 이 값이 16이 되었다. 내가 생각한 수를 입력하여라. 돌돌이가 어떤 수를 입력하여 이 코너를 통과하였을 때 돌돌이가 입력한 수니까 풀으라는 거네요. 자, 어떤 수를 생각하였다. x라고 할게요. 미지수. 그 수에 1을 더하고요. x에 1을 더하고 2배 있죠.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1을 먼저 더했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1을 더하고 이 더한 값에 전체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괄호가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2배였다. 그 값이 16이 되었다는 16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풀면은요. 2로 먼저 나눕니다. 나누면 이렇게 8 되겠죠. 그 다음에 1만 넘어가면 되겠죠. x는 7.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다음은 정식이와 선생님이 대화 내용이다. 정식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어떤 수를 2배하여 3을 더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3을 더하여 3배를 했구나. 그래서 구하라는 수보다 4가 커진 거군요. 자, 이때 어떤 수를 구하라 합니다. 여기서요. 자, 어떤 수를 x라고 둘게요. 자, 정식에는요. 어떤 수를 2배하여 3을 더한 거예요. 그럼 2x 더하기 3. 자, 요거를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이런 3을 더해서 3배 했구나. x에 3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배를 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이게 원래 참인 건데 참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못된 것 요거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구하려고 하는 수보다 4가 커진 거군요. 그랬죠. 그러면 여기 좀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 뭐가. 그쵸? 어떤 게 이거보다 4가 커진 거라는 거야. 어떤 게. 이거 뭐, 잘못 구한 요 값이요. 그쵸? 이 잘못 구한 요 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어 능력이에요. 이 값이요. 구하려고 하는 수보다, 구하려고 하는 이 참값 요거보다 2x 플러스 3보다 4가 커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풀면 되겠습니다. 전개시키면 3x 플러스 9가 되고요. 2x가 좌변으로 넘어가요. 그럼 3x에서 2x 빼주면 x가 되고요. 9는 우변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우변 요 계산하면 7이에요. 7에서 이 넘어온 9를 빼주면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1번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27일 때 가장 큰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랬죠? 자, 미지수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미지수를, 자, 제일 작은 걸 x라고 하면요. 연속하니까 나머지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는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자, 합이 27이다 그랬어요. 다 더한 값이 2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더해보면, x를 구해보면 3x가 나오고요. 1 더하기 2는 3이죠. 이거 우변 넘어가요. 그럼 빼기 3이 돼가지고 24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을 구해보면 8. 답은 8 이렇게 쓰면은 틀려요. 조심히 끝까지 잘 봐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이거인데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죠. 아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나왔잖아요. 가장 큰 건 얘를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건 x값 구한 거잖아요. 다시 8을 집어넣어서 답은 10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의하세요. 이런 실수 종종 하는데 학생들이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가장 작은 홀수를 구하라. 자, 이건 미지수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자, x로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 뭘까요? 연속하는 세 홀수 그랬어요. 홀수는 예를 들어 3이면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9면 11, 13 이런 게 연속하는 세 홀수입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큼씩 나요? 2씩 차이 나죠, 다? 그쵸? 그래서 제일 작은 수를 만약에 x라고 잡으면요. 나머지 수는 x 플러스 2, 또 하나 수는 x 플러스 4 이렇게 연속하는 세 홀수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잡으면 됩니다. 자, 합이 69라고 했어요. 다 더해보면은 3x 플러스 6이 되겠죠? 이 값이 69. 3x는 6 빼주면 63이 되고요. 3으로 나누면 21이 되겠죠. 자, 21인데 또 잘 보세요. 가장 작은 홀수니까 가장 작은 홀수는 x가 맞네요. 여기 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만약 가장 큰 거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4를 더한 값을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이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은 그랬어요. 가운데 수를 4배하여 10을 뺀 것과 같다. 가장 작은 짝수를 구하시오. 보통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크게 뭐 없으면 이걸 미지수 x로 잡으면 돼요. x로 잡으면요. 연속하는 세 짝수였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합은 그랬습니다. 다 더해보면은 x가 3개니까 3x 플러스 6이 되겠죠. 얘는 가운데 수는 요거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2. 얘를 4배하여 그랬습니다. 4 곱하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10을 뺀 값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풀면 되겠죠? 우변 정리시켜보면 이거 4x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10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3x가 우변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x가 되고 마이너스 2는 좌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8 되겠죠. x 값은 8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은 연속하는 네 자연수의 합이 54일 때. 자, 4개죠. 그쵸? 제일 작은 것을 x라고 두면요. 그 다음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 x 플러스 3까지 이렇게 4개. 자, 이 합이요. 문제에서 54라고 했어요. 그럴 때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거. 일단은 구해볼게요. x가 4개입니다. 4x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죠. 6은 우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54에서 6 빼면 48. 4로 나누면 12 이렇게 돼요. 그럼 12, 13, 14, 15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거. 가장 큰 수가 15예요. 15를 가장 작은 12로 나눈 거를 대답하랍니다. 약분하면은 3으로 약분하면 3, 4, 12. 3, 5, 15. 그래서 4분의 5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5번이요. 다음과 같이 나열된 자연수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2, 4, 6, 8 쭉 짝수만 돼 있네요. 200까지. 이웃한 두 수를 선택하여 더하였더니 그 값이 46이었다. 이때 이웃한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구하라. 자, 작은 수를 제가 x라고 넣어볼게요. 미지수. x라고 두면 우리 이웃한 두 수니까요. 하나가 뭐 14면 그 다음에 16 되겠죠. 이 차이가 2만큼 큰 거죠. x라고 두면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값이 자 더했더니 값이 46. 즉 이걸 두 개 더한 값이 46이 되었다 이겁니다.
풀어보면요. 자, 2x 되고요. 2 넘어가면은 44. x 값은 22가 되겠네요. 22. 작은 수는 2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이웃한 세 수를 선택하여 더했더니 그 값이 324였다. 자, 이때 이웃한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 가장 작은 수를 x로 넣어도 되는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세 수가 있을 때 제가 가운데 수를 한번 x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작은 수는 x-2가 되고요.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도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잡으면 덧셈이 쉬워요. 볼게요. 세 개 다 더해보면은 이 마이너스 2랑 2가 사라지죠? 대신 이제 3x만 남습니다. 3x. 이 값이 3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x 값이 3으로 나누면요. 108 이렇게 되네요. 근데 가운데 값이에요. 문제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수는 요거보다 2 큰 수죠. 2. 요거보다 2 큰 거니까 답은 110 이렇게. 그래서 미지수는요, 잡는 거를 자기가 편한 대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은 조금씩, 요럴 때는 요거 잡는 게 좀 더 편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이요. 그림은 어느 해 8월의 달력이다. 색칠한 부분과 같이 가로와 세로가 각각 두 칸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네 수를 선택하여 더하였더니 24가 되었다. 이 달력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수를 선택하여 더하였더니 합이 84가 되었을 때 선택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거 선택하면은 뭐 그 4개를 더해진다는 거죠. 4를 선택하면 이렇게 4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가 x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렇게 4개가 더해지겠죠. 특징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1만 커지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일주일 지난 거니까 70 커지죠. 70 커지죠. 다. 그래서 이걸 x라고 두면요. 그 밑에는 x 플러스 7. 이거는 또 하나 크니까 x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값이 84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 더해보면요. x가 4개니까 4x. 없고 1 더하기 7 더하기 8이네요. 16이 되겠죠. 요게 8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16 빼도 되는데 4로 먼저 나눠도 되죠. 만약에 4로 나누면 4, 4 이렇게 되고 4로 나누면 21. x는 4가 넘어가면요. 17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풀 때, 응용 문제 풀 때요. 이렇게 뭔가 x로 잡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한 거랑 똑같이 내 x로 잡으면요. 그냥 답을 쓰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까처럼 뭐 가장 큰 값을 구하라. 난 작은 거를 x라고 했는데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해요. 만약 이런 경우는 머릿속에, 내가 이게 지금 잡은 x하고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그 답하고는 다르구나. 다르다라는 거를요,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맨 마지막에 썼을 때도 바로, 이게 x값 구한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또 다른 게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빨리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좀 넣고 있어요. 그래야지 수학을 우리가 빨리빨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팁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이요. 1위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인데 1위 자리가 8이에요. 12 자리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x라고 둘게요. 자, 이 자연수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와 같을 때. 자, 이 자연수가 그랬어요. 국어죠. 이렇게 주어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자연수가 그랬는데 이 자연수는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12자리이기 때문에 10x 플러스 8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값이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4배. 각 자리 숫자의 합은 8과 x와 8을 더한 거. 이렇게. 이거의 4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풀면요. 우변 정리시켜보면 4x 플러스 4, 8, 32가 되겠죠. 자, 4x가 1로 넘어가요. 그럼 10에서 빼주면 6x. 8은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32에서 8 빼주면 24. x는 4 이렇게 되겠죠. 4니까 48이 원래 숫자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8번이요. 이번엔 12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2자리 7, 1위 자리가 안 나왔죠. 1위 자리 x라고 둘게요. 자, 이 자연수가 그랬어요. 또 뭘 쭉 있죠? 이 자연수 식으로 써보면은, 자, 이건 12자리가 7이기 때문에 70입니다. 70 더하기 x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8배와 같다. 각자리 숫자의 합은 7과 x를 더한 거죠. x 먼저 써줄게요. 이렇게. 합의 8배와 같다. 이렇게. 자, 이걸 풀면 됩니다. 자, 풀면 이렇게 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5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x가 우변 넘어가면요. 8x에서 x 빼주면 7x가 되고요. 56은 좌변으로 넘어가요. 70에서 빼주면 14. x 값이 7로 나누면 2. 이렇게. 근데 문제가요.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래요. 2니까 2와 7을 더한 답은 9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번요. 1위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1위 자리 숫자가 2예요. 12자리는 모르니까 일단 x라고 둘게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은 그랬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끊어지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 x 플러스 2가 되겠죠? 합은 두 자리의 자연수보다 18만큼 작다. 두 자리의 자연수. 자, 두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10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두 자리 자연수보다 18만큼 작다. 이렇게 빼기 18. 이거 풀면 됩니다. x가 1로 넘어가면요. 9x가 되고요. 2는 똑같이 있네요.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18 1로 넘어가면 18이 되겠죠? 9로 나눠주면 x는 2. 이 대입하면 이 수가 22가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